일단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국 무역의 한국 무역 경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미 동맹 강화를 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하게 같이 갑시다. 이게 제 가장 큰 주장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We go together. 예,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또는 동맹국들한테 얘기하는 같이 갑시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혈맹이고 우방국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콘텐츠 목차로 가보겠습니다. 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무역 경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강화의 이유는 무엇이냐? 대한민국은 반중 친미가 답이다. 이게 결론이고요. 목차는 첫 번째, 한국에 처해진 현재는 무엇이냐? 국제 외교 관계, 군사 안보 관계 하에서의 한국의 무역 경제 상황을 한번 보고요. 두 번째,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전쟁의 국제 상황에서 한국의 결정과 무역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어떤 결정 내렸을 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을 것이냐, 우리나라가 두려워하는 왼쪽 오른쪽 어디도 우리가 뭐 결정 못하겠다, 우왕좌왕. 자, 이거는 양쪽이 다 배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중립은 답이 아니에요. 중립을 쓰는 순간 우리는 미국한테 강한 배신감을 주면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중국은 또 마찬가지로 중립을 섰다 해서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백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 상황이 와 있어요. 세 번째, 결론. 그래서 한미 동맹을 더 강하게 해서 확고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아니,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한테는 중요한 교역국인데 이렇게 한쪽 편만 들어선 되겠느냐.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1상대국인데 우리가 왜 미국 편을 들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양쪽의 편을 들어서 뭐 친중 친미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봅니다. 미국이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이 원하지 않는데 답이 아니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중립을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은 중국의 편을 드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중 친미를 했을 때, 미국의 편을 확고하게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증거를 대서 한번 토의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중국이 마주보고 있고 적대국 북한이 바로 항상 시시탐탐 노리고 있죠.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이 국동지방에 선을 대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이 지정학적으로는 가까이 있는 우방국입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뭐 일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역사적인 어떤 감정적 앙금을 많이 이제 우리들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일본은 미국과의 우방국이고 또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우방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 편이 안 쓰면 중국과 북한 한통속이죠. 그다음에 러시아는 뭐 잠재적인 중국과 북한의 뒷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태생적으로 러시아는 지금 옛날 소비에트 공산 사회주의의 원류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뭐 자유경제, 뭐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서적으로는 어쨌든 러시아, 북한, 중국은 한 통속입니다. 한 편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은 당연히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뭐 영국, 우리 편 많지 않습니까? 이쪽 자유민주주의 진영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은 이 열강들 속에서 쌓여있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역으로 먹고 사는데 외교를 잘해야 또 무역에서도 살아남는 것이고 군사 안보적으로도 안전을 지킬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참 난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의 사례를 그러나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베트남이 우리 열람전에 우리
미국에 같이 참전했죠. 예, 우리나라 참전 용사분들 되게 고생 많이 했고 피도 많이 흘렸지만은 현재 베트남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중국에 반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탠스는 베트남은 반중 친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제 막 못 살다가 최근에는 뭐 미국이나 여러 군데에서 뭐 투자를 받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도 삼성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가서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상당히 지금 활기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공산 사회주의 이념적인 걸 제외하고는 베트남의 지금의 이런 상황을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에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친국, 혈맹, 우방국으로서, 동맹국으로서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제적인 투자도 많이 받았고, 기술 이전도 많이 받았고, 뭐 군사적으로는 뭐 보호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 상황을 많이 잊은 것이죠. 국민은 잊었는지 안 잊었는지 모르나, 네, 그 국가적으로 지도자들이 많이 잊고 있는 상황이 된 것처럼 보이는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중립을 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기 좋게 그림으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제 외교라든 군사 안보는 이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하고 공산사회주의 진영이 있는데 우리 한국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과는 당연히 혈맹 동맹이고, 뭐 영국, 캐나다, 뭐 프랑스, 호주,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뭐 뉴질랜드 등등 이런 데 동맹이고 우호입니다. 그리고 일본과도 동맹국입니다. 그냥 우방국이죠, 우방국. 미국과의 우방이니 동맹이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한 다리 건너서 이제 우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관계는 좀 특수합니다. 경제적으로는 핵심 기술은 우리나라한테 수출하고 하기 때문에 공생이면서 경쟁입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우방국이고, 또 역사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제 치하에 일단 식민지 시절을 겪었던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계속 이 부분이 해결을 못하고 앙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일본과는 같은 진영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공산사회주의 진영의 원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적국인 북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그 밑에 뒷배로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제 중국은 경제적으로 불리한 우리나라와 교류를 하고 있죠. 예. 왜냐? 투자를 하거나 설비를 하더라도 100% 외국인 소유를 하지 않는 법령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투자를 하려면 중국의 법인을 손을 잡아서 독자적인 이제 회사는 못 차리고, 우리나라가 49%면 중국 공산당이나 그쪽 중국인이 51%. 즉 소유는, 돈은 우리가 투자하는데 소유는 중국이 갖는 겁니다. 그런 식의 교류를 해왔죠. 일방적으로 아주 불리한 교류죠. 그러나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투자하면 지네가 기업이 다 소유를 할 수가 있고 땅도 다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에다가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임대권입니다. 언제든지 공산당이 회수를 해갈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아주 불리한 교류죠.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6.25 때 적국인 북한의 뒷배로서 중공군이 6.25 남침을 같이 했죠. 물론 이제 처음에 김일성이가 이제 저 탱크 태리고 내려왔지만 결국 나중에 미군이 밀고 올라갔을 때 중국 공산당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이제 북진해서 통일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적대국입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요새 이제 교류를 하고 있고 여행도 가고 하니까 개방을 좀 했다 해서 우리나라가 이 부분,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요.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예,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경제적으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중국에 비하면 큰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런 옛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산 사회주의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산주의식 그런 좀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잘 풀릴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LG라든가 삼성들이 나가서 신뢰를 쌓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교류가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대면대면하고 계속 견제하고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군사적으로 잠재적인 적대 관계입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하고 이제 전쟁이 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북한의 뒷배는 이제 중국이 당연히 절대 망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옛날 6.25 때처럼 뒷배로서 내려오겠죠. 완충지대가 이 중국은 필요하니까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미국하고 이 우방국하고의 전쟁이 이렇게 난다.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참전하겠죠. 물론 이제 뭐 바로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이 진영은 양쪽으로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할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입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 월남전 참전했는데 관계 개선이 됐어요. 베트남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과거사 대신에 미래 발전적으로 가자. 뭡니까? 투자하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돈 가져와. 투자하라는 겁니다. 베트남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공산사회주의지만 반중 친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아주 프렌들리합니다. 그래서 외자 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9천만 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층도 젊습니다. 우리는 노령화돼서 점점 인구가 줄고 있지만 베트남은 지금 엄청 젊은 층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한국은 이런 이제 베트남의 스탠스를 잘 봐야 됩니다. 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이고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아주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와중에 이런 스탠스, 반중 친밀하는 이 스탠스를 확실하게 가져야 되고 과거사 대신에 미래 발전적이란 이런 국가적인 스탠스를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실리가 아주 중요하지요. 예, 굴욕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투자해.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가시고 한국의 경제 무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중국의 수출 1등, 우리나라 수출 1위는 중국입니다. 2등은 미국이고요. 일본은 수출 5위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수입은 중국으로부터 또 많이 하죠. 1등이고 2등도 마찬가지로 미국이고요. 3등도 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세 개의 나라가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중국 무역 수출 중에 한국의 위치는 수출 2위고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수출 2위고 중국에 있어서 수입은 우리 한국이 1, 2위예요. 총 무역이 3, 4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1, 2로 수입을 해가고 중국이 수입하는 나라 한국이 1, 2위고 수출도 2위쯤 됩니다. 총 금액에서는 이제 3, 4위가 되는 것이고요. 일본은 한국의 이제 일본 무역에서 한국 위치는 수출 3위입니다. 수입 4위에서 6위고 총 수출량의 이제 무역량이 3위고요. 미국에 있어서 한국은 한국의 위치는 교역에서는 수출 7위. 미국이 우리한테 수출 7위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수입은 6위. 미국이 수입하는 그 나라 중에서 6등이 됩니다. 한국이. 총 무역 거래량은 6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아주 이 3개 국가하고 아주 많은 이제 관계가 있고 이제 뭐 EU도 있습니다. EU는 이제 여러 나라가 뭉쳐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단은 빼놨습니다. EU 시장도 아주 크긴 하죠. 그럼 어쨌든 아주 중요한 나라입니다. 현재 왜 이 스탠스를 가지고 왔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뭐 3차 대전급 미중 전쟁 관계 아닙니까? 지금 상태가요. 한국은 지금 중간에 껴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태도를 확실하게 보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확고하게 반중 친밀을 합시다. 미국의 편을 듭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피해를 많이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자, 대한민국의 경제, 외교적인 큰 이슈입니다. 중국에 화력 집중하는 미국, 고관세, 화해의 봉쇄, 동맹국가 화해. 이 3종 세트로 중국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지난 5월 9일, 10일, 네, MK 매일경제에서 나왔죠.
워싱턴 DC 고위급 협상을 전후로 미국이 취한 대중 압박 조치는 세 가지다. 추가 관세 폭탄, 화웨이와 미국 기업 거래 중단, 동맹국가의 확전 차단, 이렇게 해서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정면 충돌의 자유무역 위축이 되고 금융시장이 혼란되지 않겠냐 하는 걱정되는 내용이 있는데,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한국은 당연히 수출 나라니까 무역으로 먹고 사니까 두 나라 의존도가 높아서 심각한다. 그러면 미중 무역 전쟁의 펀치를 주고 날리는 게 어느 정도의 상황이냐? 전면전으로 치닫는 미중 무역 전쟁 해가지고 지금 요 한국 경제에서 그래프로 나왔습니다. 미국이 중국한테 2018년 7월 6일 340억 불 달러에 30억 불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맞불 작전했어요. 중국도 똑같이 340억 불 25% 했고요. 8월 23일 되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60억 불에 대해서 25%를 또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중국도 맞불 대응을 했습니다. 9월 24일 되니까 2천억 불을 10% 때렸습니다. 중국이 이제 이때부터 깨갱합니다. 5에서 10%만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타리프 했습니다. 봐달라고 지금 일단 잠정적으로 일단 그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5월 10일, 2019년 5월 10일 날, 자, 2천억 불에 대해서 25%로 인상을 해버렸습니다. 15%더 올렸어요. 근데 중국은 지금 대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5월 13일 날, 약 3천억 불, 최고 25%를 또 추가로 더 때린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6월 1일 됐더니 600억 불에 대해서 중국이 5에서 25% 추가를 한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수출이 동등했다면, 유사했다면 중국이 여기서 맞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맞대응을 하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미국은 대략 5천억 불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대략 2천억 불 내외로, 2천억 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수입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거의 3천억 불 가까이 중국한테 손해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럼 미국이 열이 받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적자만 보는데.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한국 무역은 그러면 이런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서 중간에 껴서 지금 위치가 아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무역의 총괄은 어떻게 돼 있느냐, 현황을 우리가 먼저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수출입 현황입니다. 이 이제 보시면 5대 수출품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선박, 해양 구조물, 부품, 뭐 그런 겁니다. 철강, 뭐 이런 거예요. 5대 수입품은 뭡니다? 당연히 기름, 원유, 반도체. 이 반도체는 무슨 반도체냐면 핵심 반도체입니다. 뭐 이제 일본이나 뭐 이런 데서 미국 이런 데서 핵심 반도체 가져오는 것이죠. 그런 거 이제 갖다가 조립해서 이제 우리도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 천연가스, 석유 제품, 석탄 이런 이제 천연 자원들이 이제 주 수입이고요. 무역 의존도는 70%입니다. 네, 2018년 기준이고 수출 37.3%, 수입 33%입니다. 이런 이제 수출입 무역 국가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하느냐,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한국의 무역 3대 수출국입니다. 3대 수출국, 중국, 미국, 베트남이겠죠. 그 다음에 수입국, 자,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돼 있고요. 흑자는 어디서 나느냐? 중국, 베트남, 홍콩 세 개국에서 나고요. 적자는 어디서 나느냐? 이런 뭐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나 일본 뭐 이런 데입니다. 일본은 이제 핵심 뭐 기술, 반도체 기술 얘기하는 거고요. 카타르는 뭐 이제 석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무역의 수입에서의 수출 수입에서는 이 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요. 그래서 우리 10대 무역 수출국 보면은 1등은 중국, 2등은 미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은 작년 이건 이제 상반기만 있으니까 액수가 알 수 없으니까 1등 중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한 게 1621억 불입니다. 이게 100만 불 단위가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620억 불입니다. 미국에 727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중국에 아주 많은 비중, 상대적으로 1620억 불 수출하고 있네요. 보니까. 자, 그럼 수입은 어디서 합니까? 중국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355억, 이건 이제 작년이니까 1064억 불. 그다음에 미국에 588억 불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 1700억 불 수출해서 1000억 불 수입하니까 한 700억 불 흑자입니다. 사실 중국한테요. 자, 적자는 뭡니까? 적자국. 네. 일본한테 적자예요. 우리는. 그다음 나머지는 다 뭐 카타르나 중동 지역의 이제 기름이고요. 일본 뭐 기술 이런 거 뭐 반도체 이런 거 수입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역 의존도 비중은 얼마입니까? 70%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객관적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보기 좋게 지금 따온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자, 우리나라의 수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각각의 수입과 수입 상품 뭔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한국이 중국한테 수출 많이 하는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한테 수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대체 미국은 이제 중국에 있어서 미국은 중국에서 미국한테 수입할 때 이제 4등 정도 되고요. 뭘 수입하냐는 걸 보자는 거예요. 상품이 일렉트리컬 인테그레이트 서큐트, 그러니까 전자 통합 장비, 뭐 미세 부품, 그러니까 전자제품이에요, 전자제품. 그다음에 석유 광물, 그다음에 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페트롤리움 가스, 그다음에 골드, 뭐 자동차 부품, 뭐 그런 거, 구리 뭐 이런 거 막 있고요. 그러니까 귀중한 희소 광물 같은 거라든가 이제 천연 자원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일렉트리컬 어퍼레이터 그러니까 이제 전자 장비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콩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전자제품 반도체 이런 거 좀 많이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농산물도 좀 일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수출은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럼 보면은 보십시오. 미국에 지금 4,773억 불 수출했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듯이 미국에 지금 수입한 게 1,535억 불. 그러니까 차익이 3,238억 불. 지금 중국이 흑자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미국은 4,773억 불 미국에 수출하면서 수입은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관세 때리는 게 이만큼 있는데 중국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환율만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차이가 크죠. 자, 그래서 보니까 중국이 그러면은 미국한테 뭘 수출을 하고 있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제품, 그리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머신, 이거 뭐예요? 컴퓨터 반도체 아닙니까? 다 지금 전자제품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석유 뭐 그런 광물 뭐 오일 같은 거, 그 다음에 부품, 커버하고 뭐 전자 설비 부품 같은 거죠.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뭐 이거 보세요. 전자 설비 정품들 아닙니까? 파초보 액세서리 뭐 모터 베어클, 모터 베어클 이거 뭐 자동차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부품, 그다음 텔레비전, 뭐 램프, 뭐 그런 것들, 일루미네이터 뭐 이런 무슨 뭐 LED 뭐 그런 제품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트. 지금 보시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한테 지금 수입해 가는 거 보시면은 전자제품 다 있던데 여기 보시면은 다 그런 내용인데 수출도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수입을 해서 조립을 해가지고 다시 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수입을 해가지고 싼 노동력으로 조립을 해가지고 그걸 되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 있어요? 미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데 1등은 중국입니다. 자, 한국은 6등이에요. 액수도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중국은 5,395억 불 2018년도에 6등 우리는 742억 불입니다. 자, 이상하잖아요. 중국은 우리나라한테 수입을 해가서 1등으로 해가지고 수출을 미국한테 1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품이 미국이 그러면은 수입을 하는 제품 뭔지 한번 보십시오. 모터카, 자동차 관련된 것들,
예. 그 다음에 페트롤리움 오일, 아까 계속 나오고 있죠. 텔레폰, 자, 전화기,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머신, 이거 뭐예요? 컴퓨터지 않습니까? 반도체, 메디커먼트,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파츠, 액세서리, 모터 베어클, 자동차 부품, 페트롤리움 오일, 뭐 그런 이제 석유 화학 제품, 그런 광물. 그 다음에 뭐 피도 있네요. 네, 뭐 그런 것들, 뭐 치료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터보제트, 뭐 자동 설비에 쓰는 뭐 카빈, 뭐 그런 공장 설비, 그런 부품들, 이런 것들을 수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1등이 중국이에요. 중국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이 1등으로 수출하고 2등으로 미국한테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1등으로 수출하고 있는 중국이 우리 부품 사가서 조립을 해서 싼 노동력으로 미국한테 수출하고 있고, 우리는 미국한테 6등 수출국이에요. 1등은 중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한테 팔아먹은 거 중국이 싼 노동력으로 미국한테 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한국이 공통된 부분에서 중첩되는 그런, 아까 우리 5대 수출품 있죠. 그 5대 수출품 그대로 지금 경쟁국인 거예요. 반도체, 자동차, 석유 제품 그대로지 아닙니까? 지금 구조 부품 그대로 지금 미국에서 경쟁국에 있는 겁니다. 경쟁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지금 5천억 불 정도 되는 시장을 중국이 다 먹고 있고, 우리는 740억 불 먹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게 뭐 총 해봐야 2043, 그러니까 2천억 불밖에 안 되는 것이죠. 2천억 불. 자, 보시면 2천억 불. 뭐 여기 보니까 10대 무역국 해서 2018년도에 1600억 불 되겠네. 이게 뭐 통계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어찌됐든 1600에서 2천억 불 그 미만이에요. 근데 중국은 우리 거 사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5천억 불 팔아먹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반도체 뭐 이런 거, 전화기뿐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 팔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자원들도 있겠죠. 절반 이상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중국의 시장을 잃고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면은 이거 절반 이상만 가져온다고 해도 우리가 산술적인 계산만 해도 이득이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동맹도 지키고요.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에 직접적인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기사에 최근에 나온 거예요. 브릿지 경제가 2019년 6월 12일 날 발표를 했어요. 한국무역국제무역원이 13일 발표한 미중 무역 분쟁의 수출 역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미국의 중국 제재 품목 수입 시장에서 중국산의 수입 증가율은 마이너스 24.7%를 기록한 반면 한국산은 20.5%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기계류, 플라스틱, 고무 제품, 전기 전자 제품, 석유 제품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중국산 수입이 줄어들고 한국산은, 자 보십시오. 제 추정이 맞지 않습니까? 증거가 그대로잖아요. 우리나라의 수출 중국에 또 했던 거를 그대로 미국한테 우리나라보다 더 싸게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오히려 수출해서 중국의 수출을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더 큰 시장을 잃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실질 무역 반사 이익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전, 섬유, 플라스틱, 고무 제품, 반도체, 기계류, 자동차 등에서 중국산의 점유율 하락과 한국산의 상승이 뚜렷하다.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어난 것은 미중간 교육 감소에 따른 중간재 수요 하락이고,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한 수출 감소에도 중국산이 타 국가산으로 대체되는 무역 전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분석된다.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한미동맹만 강화하고 약속만 잘 지키고 의리만 지켜도 충분히 미국이 우리한테 그거에 상응하는 보답을 한다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중국하고 교육을 안 했을 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성장률이 아주 높았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과 교육하면서 덩어리가 커졌지만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많은 부분이 저가의 중국산에 많이 밀려서 한국산이 많이 밀려가지고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고 많이 뺏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한국에는 기회가 온 것이죠. 자, 두 번째.
매일경제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날 얘기한 거죠. 하루 전에. 미중 무역 전쟁의 1분기 한국 대미 수출 반사이익이 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이 지난 1분기 중에 대미국 수출에서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제품 수입은 24.7% 감소한 반면 한국산 20.5% 증가했다. 보세요. 기사 똑같이 나지 않습니까? 품목도 나옵니다. 자동차, 기계류, 플라스틱, 고무 제품, 전기전자 제품, 석유 제품. 바로 우리나라가 주력 제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증거로 수치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즉, 반중 친밀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우리 무역에서도 적대국이에요, 여러분. 총만 안 했지 아주 강력한 우리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뭐 이득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수출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니까. 그러나 경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경쟁국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미국과 중국이 대면대면하고 아직 이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고 서로 관망할 때, 교류를 그래도 좀 좋게 잘 지내보고 할 때, 우리는 중립 외교를 하는 것이 그때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면 미국도 좋게 하고 중국도 좋게 하니까 양쪽에 수출을 하니까요. 그러나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는 동안 중국이 우리나라 기술을 많이 잠식을 하고 우리나라 설비나 다른 외자 자본의 설비를 많이 잠식을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완전 잠재적인 한국의 적대 무역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국은 첫 번째, 미중 무역 전쟁 상황에서 미국의 혈맹이고 동맹 우방국으로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서 미국 요청 시에 당연히 미국과 동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 한국의 미국 수출 시 관세 등 중국이 미국 시장을 차지하던 중국 제품에 비해서 한국 제품 우대 조건 받아야죠. 우방국이잖아요. 의리 지키지 않습니까? 중국 관세 세게 때리면 한국은 오히려 뭐 관세를 더 많이 낮춰줘야 됩니다. 예. 대신 중국이 한국에서의 제조국 세탁 방지에 대안을 세워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미국한테 린치를 맞고 메이드 인 차이나를 찍어갖고 가면은 관세를 먹으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자본을 들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기업 탈을 쓰고 한국에서 제조를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중국 기업은 아주 또 안 좋은 게 있어요. 자본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더라도 중국 사람 쓰고 중국 기술 쓰고 중국 재료 써서 중국으로 돈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투자를 해도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도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한테 해만 되지 이득은 안 됩니다. 처음에 투자할 때 돈을 주변에 뿌리기 때문에 이득인 것 같아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를 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용당하는 상황을 막아야 됩니다. 예. 중국이 한국 메이드 인 차이나를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꾸는 제조국 세탁 방지를 확실하게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예상되는 한국의 중국 수출 감소 피해는 한국의 중국으로의 수출된 제품이 중국에서 조립 가공되어 미국과 유럽 등의 시장으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되는 것으로 실제 한국과 중국은 무역 경쟁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국 유럽 수출 감소로 오히려 한국의 미국 유럽 무역 수출이 절대적으로 증가를 한다면 중국이 차지하던 막대한 수출액을 한국이 대체하는 반사이익이 더 큽니다. 실익이 크다는 거죠. 중국 시장이 잃어도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살 파먹었던 그런 시장을 우리나라가 대체를 한다면은 우리는 절대적인 무역 액수에서는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체를 하게 되면 소비자의 눈높이가 올라갑니다. 자, 중국산 왜 씁니까? 싸게 저렴하게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려고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관세를 맞고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비슷해지겠죠. 그러면은 중국산 쓰겠습니다? 한국산 쓰겠습니까? 한국산 쓰지 않을까요? 한번 한국산 쓰면은 중국산 못 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한국산의 맛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80년대에 일본한테 기술 배워가지고 흉내내고 만들 때 어땠습니까? 가격이 우리나라 싸니까 한국산 썼지만은
일본이 월등하게 그때는 기술이 좋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해지면 일본산에 밀렸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일부 품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부분 반도체, 철강, 가전제품, 핸드폰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잘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도 못 따라와요, 현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시장, 중국이 파먹었던 미국이나 유럽 시장을 한국이 대체를 한다고 한다면은 절대 우리한테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에 그 시장은 한국이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따라서 한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미국 동맹의 역할을 하는 것이, 즉 한국은 반중 친미의 확고한 입장 표명하는 것이 더 큰 국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겁먹지 말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경제적이고 산술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요. 눈으로 보여주는 걸 얘기한 것이고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은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중국은 도대체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미국은 어떤 태도를 보고 있는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나?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지하게 눈여겨봐야 할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미국은 동맹 방어를 해주겠다 얘기합니다. 한국은 동맹, 중국 보복된 미국이 함께 방어하겠다 라고 조선일보가 2019년 6월 13일 날 해리스 주한미 대사 인터뷰에서 따와서 기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 일이 잘 지내지 못한다면 북중 문제 대응이 힘 분산된다 이렇게 적었고요. 보면은 한국은 이미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미중 양쪽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지 않는가, 있는 것 아닌가 라고 얘기하니까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해리 주한미 대사가 얘기하죠. 한국은 미국을 동맹으로 선택했다. 동맹 선택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국과 위대한 동맹이자 훌륭한 친구로 계속 일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미국한테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일제 취해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 일본 싫어하시는데 일본 일제 취해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구해냈지 않았습니까? 조선을 구해내서, 망한 조선 구해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수 있게 이승만 정권 해가지고 군사 정권 뭐 이게 한 뭐 군정으로 뭐 2, 3년밖에 안 하고 한국 정부 독립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야 또 어떻게 했어요? 6.25 전쟁 일어나니까 또 미국 젊은이들 와가지고 유엔 젊은이들 다 같이 와서 한국 젊은이들과 함께 피를 흘리고 영혼을 이 한국 땅에 뿌렸지 않습니까? 미국은 우리한테 강력한 혈맹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옛날에 명나라 때 조선을 명나라가 지금의 중국이 네?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줬다, 구원해줬다 해서 의리를 지켜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의리 지켜야죠. 그러나 명나라 시절 때 그 은혜를 받은 조선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의리를 지켰습니다. 누르하치기 청나라 지금 세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조가 그 추운 겨울에 버선발로 나가서 그 청나라 사신으로 온 장군한테 머리빡 바닥에다가 피날 정도로 석고대지 했지 않았습니까? 살려달라고 경술국치 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의리 지킨 그 조선은 이미 망하고 없습니다, 여러분. 망하고 없어요. 그리고 지금의 중국은 명나라의 후손이 아니고 청나라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국은 오히려 경술국치를 시킨 그런 나라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요,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미국은, 미국 편을 들면은 방어해주겠다, 도와주겠다, 의무 다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드 보복처럼 중국의 보복이 있을 경우 미국은 계속 한국 방어하고 동맹 의무 다하겠다. 뭐겠습니까? 중국산 안 사고 한국산 사주겠다. 같이 보호해주고 대가를 치르겠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어때? 협박만 하고 있죠. 중국, 삼성, SK 불러서 협박, 화웨이 제재 동결참된 심각한 결과가 있다. 4, 5일에 자 중앙일보 얘기 나왔습니다. 2019년 6월 9일날 나왔죠. MS, 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불러서 중국 내 생산시설 해외 이전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협박했어요, 협박. 아, 분리해 있으면은 도와주면은 상응하는 대가를 뭐 같이 뭔가를 하겠다. 뭐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협박했습니다. 대국한테 소국이 감히 이런 태도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중 친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예로부터 아쉬울 때만 알랑방 웃겼지 실제로 볼일 다 보면 이렇게 자기네가 힘이 세졌다고 하면 옛날부터 짓밟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국한테 준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우리한테 손을 내밀고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의리만 따져도 우리는 미국을 편을 한 번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미국과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과 한편이 돼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막연한 명나라 때 임진왜란 도와줬다 하는 거에 대한 막연한 역사적인 중국 로망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중국은 공산사회주의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미국과 우리는 어떤 나라입니까? 형제 나라입니다. 한국은 예로부터 의리를 지킨 나라 아닙니까? 중국에 대한 의리는 조선시대 때 이미 명나라에 대한 의리는 지켰습니다. 그래서 망했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은 미국하고 의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의리를 지켜면 한국은 미국한테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나라는 엄격하게 비즈니스적인 나라입니다. 투자한 만큼 이득도 얻습니다. 그러나 밟아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투자한 만큼 서로 윈윈합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투자한 만큼 골수까지 뽑아먹습니다. 밟아버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추후에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여러분, 이렇게 반중 친미를 해야 되는 이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전쟁 상황에서 한국의 스탠스, 한국의 입장은 확고해야 된다. 중립은 미국에 대한 배신이다. 중국 편을 드는 것이다. 그러나 중립을 해도 중국은 한국을 우습게 볼 것이다. 병신으로 볼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원칙대로, 그 다음에 의리를 지키자. 또는 경제 이익도 있다. 일거삼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은 살 길은 여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반중 친미를 해야 한국은 삽니다. 확고한 태도를 보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싸우지 않고 사이가 좋을 때는 한국은 중립 외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가 사이가 나빴을 때는 옛날 구한말 때 양쪽 얍사비 전법 중립 외교 어설프게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하다가 망은 패망의 지름길로 갔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미국의 편을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우리나라가 더 부국강병하는 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한국이 최고가 되는 날까지 한국의 국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위해서 평범한 국민으로서 퍼스트 코리아 연구실을 앞으로 유튜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정민 박사님 그 국제전략연구소를 통해서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고요. 여러분들한테도 국제전략연구소 김정민 박사님의 국제전략연구소, 현재는 21세기 중년이죠.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국내에 좁아져 있는 시각, 종북과 뭐 친미, 뭐 친일, 뭐 이런 프레임에만 있는 시각을 크게 넓혀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뭐 알량한 뭐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이런 스탠스였다가 김정민 박사님의 국제전략연구소에 나온 영상들을 많이 보고 많은 시야를 넓혔습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중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반중 친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에 알람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